이미 북중 관계가 사실상 와해되고 있다. 이런 추측들이 나돌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북중 우호회를 맞아서 제대로 된 행사도 개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예 폐막식에 대한 일정까지도 잡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는 예정과는 확연하게 달라진 것으로 북중 관계가 그만큼 냉랭하게 식었다는 것이고 그야말로 막다른 길까지 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Y타임스가 이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중국 외교부의 마오닝 대변인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올해는 북중 수교 75주년이자 두 나라가 선포한 조중 우호의 해이기도 한데 지난 4월에 평양에서 개막식이 열린 바 있지만 폐막식은 언제 진행되는가? 이런 한국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제때 공개하겠다 그러면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런 중국의 태도는 그야말로 이례적인 것으로 올해가 간단하게 기념해야 될 해가 아니라 수교 75주년, 그러니까 꺾어지는 해죠. 수교 75주년에다가 일부러 이 조중 우호의 해라고 선포를 한 아주 의미 있는 해임에도 불구하고 뜻깊은 행사도 제대로 치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2월이 다가오는데도 아직도 폐막식 일정도 잡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북중 관계가 분명히 상당한 이상 기류에 휩싸여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난 4월 평양에서 열렸던 북중 우호회 개막식에는 중국이 공식 서열 3위인 자오러지 중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을 파견했고 자오 위원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서 우위를 과시한 바 있습니다. 눈여겨볼 것은 자오 위원장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2020년 북한이 국경을 폐쇄한 뒤에 평양을 찾은 중국 최고위급 인사인데 북중 우호회 개막식에 자오 위원장이 참석했다는 것은 그만큼 양국 관계가 든든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 당시 자오의 방문으로 인해서 올해 북한과 중국 사이의 인적 교류가 다시 활발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북한과 러시아 사이가 급격하게 밀접해진 데다가 사실상 동맹관계로 진입을 함과 아울러 심지어 북한군까지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파병되면서 중국과의 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가 버린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연히 북러 관계 진전에 따라서 북중 관계는 차디차게 식으면서 현재까지 이렇다 할 고위급 교류가 간척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관례대로라면 이 북중 우호회 폐막식은 이미 열렸어야 되고 장소도 중국의 베이징에서 북한의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수준의 사절단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어야 되지만 아직까지 북한에서는 이들 대표단을 중국에 보낼 것이다. 이런 소식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9월 27일에도 이 북중 우호회 폐막식 등 양국 간의 교류 일정을 소개해달라는 취재진에 이날과 마찬가지로 만약 소식이 있다면 우리가 제때 발표하겠다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중조, 그러니까 북중은 산과 물이 이어진 우호적 이웃국가로 양국 관계의 기초는 깊고 튼튼하며 이익이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 그러면서 중국은 중조 관계를 고도로 중시하고 계속해서 조선, 그러니까 북한과 함께 양국 지도자의 중요 공동 인식을 따라 중조 전통적 우호 협력 관계를 잘 수호, 공고하고 발전시킬 것이다. 이런 원칙적 입장도 함께 덧붙이면서 전통적인 우호와 협력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두 달이 흐른 이날 브리핑에서는 그런 의례적인 이런 언급조차도 거론하지를 않았습니다. 이는 두 달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이와 관련해서 아무런 진전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특히 12월에는 중국이나 북한 모두 연말 결산 모임들로 분주해지는 때라서 사실상 올해 안에 북한 사절단이 베이징을 간다는 것 자체가 무리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북중 간의 이상징후는 이미 여러 군데서 드러난 바 있습니다. 지난 7월 30일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NK뉴스는 김정은이 지난 26일 조중 우이탑에 헌화하면서 중국의 한국전쟁 지원에 감사하고 양국 관계 발전을 강조한 바 있는데 다음 날인 27일 밤 정전협정 체결 71주년, 북한에서는 이걸 전승절이라고 부르죠. 이날을 맞아서 왕야진 평양 주재 중국 대사가 불참했다라고 보도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물론 올해 전승절 행사가 이른바 꺾어지는 해, 그러니까 5주년 또는 10주년 되는 해가 아니기 때문에 외국의 대표단이 참석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제까지 중국은 최소한 대사라도 참석시켜 왔다는 점에서 오히려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날 전승절 행사에 평양 주재 각국 외교사절은 모두 참석했다는 점에서 중국 대사의 불참은 더욱더 눈에 띄었습니다. NK뉴스는 또 북한은 러시아에 초점을 맞추고 관광을 포함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있지만 중국 관광객은 여전히 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북중 관계 이상 기류는 지난 7월 11일 평양과 베이징 열린 북중 5호 체결 63주년 기념 면회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행사를 바라보는 북한과 중국의 시각은 확연하게 차이가 났다는 점입니다. 일단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행사에 대해서 보도를 했지만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는 보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국 신화통신은 연회 개최 사실을 아예 거론조차 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참석자의 격도 과거에 비해서 양국 모두 확실히 낮아졌습니다. 사실 북중 관계에 있어서 중국에 대해 더 밀착하는 자세를 보였던 북한이 스스로 중국과 거리 두기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는 점도 주목거리입니다. NK뉴스는 지난 7월 10일 북한이 그동안 정권의 돈줄이었던 중국인 관광객은 외면하고 러시아 관광객만 받고 있다 그러면서 코로나로 인한 국경 봉쇄전만 하더라도 35만 명 이상의 중국인 관광객이 북한을 방문했는데 이로 인해서 국제 관광 수입 중 중국 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중이 95%를 차지할 정도였다고 밝혔습니다. NK뉴스는 이어서 2020년 초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국경을 정면 봉쇄한 이후에 러시아 관광객에 대해서는 문호를 활짝 열어놓고 있지만 어쩐지 중국에 대해서는 별로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NK뉴스는 시진핑과 김정은 사이에 긴장된 관계가 북중 간의 관광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북중 간에는 왜 이런 부정적 흐름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특히 중국은 지난 2018년 중국 다롄에서 있었던 북중 정상 간 회동 기념 발자국 동판까지 없애버리면서 김정은에 대해서 강력한 불만을 표시하는 것일까요? 또 김정은은 지진이 일어난 일본을 향해서는 기시다 카카라는 머릿말로 시작해서 유로 전문을 보냈지만 정작 동맹이라는 중국의 지진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었습니다. 이 북중 간 이상기류는 우선적으로 중국이 미국의 제재를 의식해서 북한에 대한 지원을 줄이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게 바로 지난 2022년부터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고립된 푸틴은 김정은에게 손을 벌렸고 김정은은 이때다 싶어서 러시아와 격하게 밀착하면서 더 이상 중국 쪽을 쳐다보지 않게 됐습니다. 러시아는 북한의 무기 지원 등의 사의를 표하면서 중국도 꺼려하던 정제유를 보내주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은의 마음이 러시아로 향하게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7월 정전협정 70주년 열병식에 러시아는 쇼이구 당시 국방부 장관을 보냈지만 중국은 리홍중 정치국 위원만 보냈습니다. 격이 상당히 차이가 난 겁니다. 이때 김정은의 기분이 어떠했을지는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북중 갈등은 이때부터 사실상 겉으로도 확연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중국의 시진핑은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와 병력까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못마땅해 합니다. 특히 김정은이 한국을 향해 전쟁 위협을 하면서 갈등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매우 불만스럽습니다. 그런 한반도 내에서의 불안정이 미군을 더욱 끌어들이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중국의 안전에 유해가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시진핑도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진핑이 김정은을 향한 감정이 매우 불편하다는 것은 지난 11월 15일 페루 리마에서 열렸던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그대로 표출됐습니다. 이때 시진핑은 한국, 일본 등 주변국 정상들과 회담을 하면서 당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화제에 오른 것을 두고 중국은 한반도의 충돌과 혼란을 용납할 수 없으며 중국의 전략적 안보와 핵심 이익이 위협받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북한과 러시아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에 대해서 질타했다는 점에서 그동안 무조건 김정은을 두둔하던 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특히 이런 시진핑의 발언은 2년 전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의 근본 원인이 어디 있는지 직시하고 북한의 합리적인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했던 그때와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당시에는 북한을 두둔했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는 시진핑이 이젠 김정은을 더 이상 감싸고 돌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북중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으며 더 이상 북한을 일방적으로 옹호해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진핑마저도 북한 김정은을 감싸주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북중 관계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찌되었건 우크라이나 전쟁은 앞으로 1년 안에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전쟁이 끝난 후에도 푸틴은 김정은에게 마치 상전 모시듯이 동맹국으로 대우를 해줄까요? 더 이상 북한의 지원이 필요 없는데도 말입니다. 그때 김정은은 시진핑을 어떤 낯으로 보게 될까요? 참으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줄 모르는 김정은의 외교술이 민낯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북중 관계의 앞날이 주목됩니다. 화이트하이스 국제정세 분석의 추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